(11월 11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힐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불편한 사람도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제 방송은 종편이나 공중파나 일반 언론과 같은 그런 식의 주류가 아닙니다. 저는 비주류입니다.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마이너리티 방송입니다. 그리고 제 방송에는 제가 가진 이 철학이나 사상이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뭐 나쁘게 말하면 황장수 생각대로 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면서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왜 그렇게 어떻게 이 편파적으로 하냐, 또 왜 근거를 대라. 근거를 대라고 말을 하기 전에 작년부터 제가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언급해온 부분을 다 듣고, 그 다음에 트럼프와 힐러리에 대해서 언급해온 부분을 다 듣고, 금융위기와 그 다음에 경제 불안과 미국인의 삶의 조건의 악화 등을 다 들은 다음에 저한테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누가 뭘 한다고 생각을 바꾸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트럼프가 불리한 국면이 됐다. 오늘 아침에 보면 폴 라이언이 하원 회의를 소집해서, 하원 의장이죠, 공화당에.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를 포기했다, 공화당이. 그 다음에 무슨 공화당 의원들 몇 명이 포기했다, 트럼프는 끝났다, 온갖 보도가 다 돼도 저는 그런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방송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러해서 내가 그렇게 말했던 부분이고, 내가 예측을 잘못했다면 그것은 사과하고, 그게 불쾌하다면 제 방송을 보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황장수는 왜 한국에서는 보수적인 색채를 띠면서 미국의 대선에는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한국의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뭐고의 구분이, 그 말을 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한국에서 보수가 뭐고 한국에서 진보가 뭔지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부패를 청산해야 된다는 저 같은 사람이 한국에서 참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 보수 말로 가지고 장난을 치지 말길 바랍니다. 당신이 진보와 보수에 나누는 개념에 대한 착각을 하고 공부가 안 돼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저는 이 가치 부분에서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요, 오늘 간단히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제 트럼프는 힐러리 면전에서 내가 승리한다면 법무장관에게 특별검사를 선임하게 해서 당신을 조사하겠다. 그리고 트럼프는 당신은 감옥에 있을 테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어제 이 대선 TV 토론에서의 성패는 갈렸다고 봅니다. 자, CNN이 무슨 54대 37이라 그러든지 말든지, 더 나아가서 온라인에서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하든지 말든지, 미국의 이 대선 TV 토론이나 언론에 있어서 트럼프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트럼프를 죽이려고 하고, 공화당에는 트럼프가 안 되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하다가, 되니까 또 트럼프를 낙마시키려고 방해를 하다가,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마지못해서 가만히 있다가, 또 음담패설 게이트가 터지니까 또 다 달라들어서 쫓아내자고 하는 게 미국 공화당의 현실입니다. 자, 트럼프는 어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왜 샌더스가 악마와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다. 힐러리를 악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 힐러리는 제가 세법을 제 이익을 위해 활용했다라고 불평을 했는데, 그럼 상원 의원이었을 때 당신은 왜 법을 개정하지 않았죠? 그렇지 않은 이유는 힐러리 당신과 친한 월가 사람들 모두 똑같이 세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세 제도상에 개정할 만한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힐러리 당신이 법 개정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월가가 당신에게 고액을 강연료로 지불하는 행수에 사실상의 뇌물을 줬기 때문이다. 이 뇌물을 줬기 때문이란 제 이야기입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요. 그 돈으로 법 개정 대신 저에 대한 네거티브 광고나 하고 있다. 즉 너는 내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네가 상원일 때 세금법을 개정해서 나 같은 사람이 없도록 노력을 했느냐? 안 했다. 전혀. 그렇게 안 한 이유는 네가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네한테 고액의 강연료로 이 명목은 강연료지만은 사실상으로는 뇌물인 그런 부분을 돈을 반복해서 수도 없이 받으면서 그 대가로 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세법을 방치를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받은 돈을 가지고 나를 죽이기 위한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골드만삭스 등 도이치방크 등에서의 강연 내용을 미국의 정치나 미국의 사회가 공정하다면 그것을 힐러리의 지금 트럼프 음담 패설 공격보다 훨씬 크게 다루었어야 될 문제입니다. 음담 패설은 개인의 도덕적, 양심적, 종교적, 인성적 차원의 문제지만은 힐러리의 이 도이치방크나 골드만삭스 등 월가의 강연에 대한 내용은 힐러리의 거짓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 말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요. 그런 말을 해놓고도 유서의 과정 내내 샌더스가 물고 늘어졌습니다. 당신은 월가 등 미국의 부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대가로 그들을 위한 연설을 했다. 당신의 연설이 3억 원어치의 가치가 있다면 그걸 갖다가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대중들이 공유하면 되지 않겠느냐. 공개해봐라고 샌더스가 계속 물고 늘어졌죠. 그러니까 힐러리가 뭐라 했는가 하면 그건 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런 말 안 했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그러면서 샌더스를 자기 일을 돕게 하기 위해서 샌더스가 주장하는 월가 개혁 그리고 반자유무역 더 나아가서 이 가진 자를 위한 미국의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힐러리는 대중 앞에 거짓말을 했던 게 폭로됐습니다. 미국에서 사생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자, 트럼프가 음담 패설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 사과에는 나는 잡놈이었다, 맞다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겠죠. 자, 힐러리는 자기 남편의 성추문, 그것이 불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트럼프는 한마디로 타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말을 했지만은 트럼프는 그건 좋아서 둘이가 한 불륜인데 이게 뭐 문제냐? 그건 굉장히 모르고 한 이야기입니다. 쪼가 2부에서 다루겠지만은 클린턴이 했던 부분에는 불륜도 있고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수많은 성추행과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즉 강간과 성희롱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은폐하면서 상대 여성을 백치, 즉 트럼프가 했던 빈보라는 말을 힐러리가 자신의 남편과 관계했던 여자들이나 남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똑같이 빈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제 이 2차 토론 앞에 여자 4명, 여성 4분이 쭉 앉았죠. 이 사람들은 이 클린턴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거나 성적 폭행을 당했다거나 안 그러면 힐러리가 변호사 시절 한마디로 12살짜리 성폭행을 당한 소녀에게
하하 웃으면서 너 이제 어른이 됐어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언어적 폭력을 가했다는 피해자들입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자신의 남편의 범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덮고 그 여성들을 공격하는 데 역시 앞장을 섰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옮겨진 차이를 제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트럼프의 행동이 잘 됐다거나 다들 그런 음담 패설을 라카룸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상당수의 남성들이 여성이나 여성 연예인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상당수의 여성들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시시끌렁한 이야기들을 이 남성에 대해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 장면을 녹화해서 튼다면 트럼프 이야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은 대선 후보로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저는 전 세계의 정치가 뒤집어져야 된다. 이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정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경제가 전 세계의 사회와 계층과 문화와 정치를 다 뒤바꾸고 있다. 그럼 경제가 어떻단 말이냐? 전 세계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장기 경제 불황의 저성장에 더 나아가서 매우 심각한 유례를 찾기 힘든 양극화에 그 다음에 실업의 만년에 도달했다. 현재의 이 전 세계의 어떤 정치 시스템으로는 이런 장기 저성장 국면에 도달한 경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 각 분야에 엄청난 후유증을 낳고 있고 미국의 한마디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과 노동자 서민들의 이 사회적 지위와 불안을 엄청나게 추락시키고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다. 유럽도 그렇다. 그리고 아시아도 일본도 한국도 중국도 그렇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경제 위기에 이 폭탄을 맞고 있다. 자, 역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이런 부분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이 경제위기 즉 장기 불안과 소비의 감소 그리고 투자의 감소 이런 부분들은 결국 산업화, IT화, 기계화, 자동화 이런 부분의 어떤 발달이 결국 일자리를 줄여버리면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데서 온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할 부분이 기술혁신이나 산업혁명으로 또 불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변화한 시점에 맞추어서 이 정치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의 자본주의는 이 부의 분배가 초상류층 금융자본가들이나 초상류층 산업자본가, IT 자본가들에게 불균등하게 분배가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 CEO라든지 대리인들에게 불균등하게 분배가 되고 또 그런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균등하게 분배가 되면서 임금소득으로 가는 부분이 확연하게 줄어들어 버렸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점점 일자리가 임금이 낮아지거나 없어지거나 비정규직이거나 이렇게 되고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나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벌고 있는데 그리고 CEO들도 엄청난 부를 벌고 있는데 이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전 세계에 가속화되고 있고 중산층이나 서민층은 점차적으로 빈곤화되어가는 추세에 놓여 있으며 자신들의 장래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다면 숫자적으로만은 중산층이나 서민 빈곤층을 위한 정치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주주의가 겉으로는 1인당 한 표를 가진 사람 머리 숫자의 게임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정치를 움직이고 조정하는 것은 오늘날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에서 보여주듯이 1달러의 한 표인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머리수보다도 돈을 가진 사람의 입장이 민주주의에 반영이 된다. 이것을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슈퍼 자본주의라고 한다. 즉 자본이 금융이
정치의 머리 위에 올라앉아서 정치가들을 가지고 놀고 주무른다. 오바마도 그렇고 클린턴도 그렇고 부시도 그렇고 전부 그런 사람들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한 번은 민주당, 한 번은 공화당 갖고 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사람들의 의식이 각성이 됐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정치인 엘리트라고 하는, 그리고 미국의 초상류층인 슈퍼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뭔가라는 부분을 느꼈고, 이 부분에서 조잡하고 정리되지 않고 난삽하고 논리도 왔다 갔다 하고 행동은 잡스럽지만은 유일하게 트럼프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버큐하고 뒤집어 엎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역대 미국의 선거에서 월가를 저렇게 공격하고 신랄하게 비판한, 월가에 돈을 받고 너는 월가의 앞잡이로 일하고 있고 당신은 감옥에 가야 된다고 말한 대통령 후보가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전에 백악관 예상실장을 했던 스톡맨인가 하는 사람이 트럼프 같은 매기가 한 번쯤은 돼서 미국 사회를 휘저어야 미국 사회가 변화하고 개선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런 입장 때문에 트럼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되면 한국의 정치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통상이나 안보 문제에서도 공짜로 생각하거나 그동안의 반미로 쉽게 생각해 오던 부분들이 그게 아닌데 하는 각성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중들도 친노니 친박이니 이런 어떤 부분에 줄서는 형태들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정치가 뭔가, 슈퍼 엘리트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각성도 일어나고,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한국이 별반 다릅니까? 저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똑같이 슈퍼 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나라라고 봅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가 누가 결정한다고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도 변화가 오고 그 여파가 한국도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게 돼야 되고 중국도 변해야 되고 일본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부터 그런 변화의 물결이 터져야 되는데, 이걸 언론들이나 한마디로 미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초상류층들이 막으려고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트럼프의 음담 패설이 그렇게 중요하다? 트럼프가 대통령 자질이 안 된다 인정합니다. 근데 미국에 대통령 자질이 있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이 별로 있습니까? 자, 조지 W. 부시가 이라크 아프간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서민들 자녀를 군대로 보내서 죽게 했는데 그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봅니까? 자, 빌 클린턴이 수많은 엽색 행각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자행했는데 그것은 올바른 거라고 봅니까? 케네디는 안 그랬습니까? 루스벨트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요. 미국 사회에서 용납을 하는 사람은 그런 문제로 있어도 넘어갑니다. 근데 미국 사회에서 감히 금기시하는, 미국을 움직이는 이 실세들에게 도전하는 사람은 그걸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언제 미국 사회의 도덕성을 걱정해서 지금 트럼프를 까고 있습니까? 솔직해집시다. 자, 저는요, 어제 빌 클린턴이 자기가 성폭력을 자행했던 여자들을 옆에 놓고 또 앉아서 그 여자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눈빛을 바라보면서요, 저게 미국 민주주의의 한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서민들이요, 자, 트럼프 음담 패설이 공개됐지만은 우리는 그가 음담 패설을 했든 말든 알 바가 없고, 그가 말하는 미국의 기득권층에 대한 신랄한 공격 있는 그대로에 탁 까놓고 말하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것이 미국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서민층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자, 트럼프가 도덕 양심을 가졌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대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미국의 대선에서 지금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이런 분위기보다는 한참 더 새로운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외교부 장관을 했던 윤영관 이 서울대 명예교수가 글을 썼습니다. 자, 트럼프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고 있는 잠재적인 지지층을 고려할 때 10% 정도 차이가 벌어져야 힐러리가 승리가 확실하다고 하는데 지금 두 사람의 차이는 4, 5%다. 오늘 뭐 11%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지만 그거 다 의미 없습니다. 지금 두 사람의 차이가 과연 얼마나 벌어졌는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미국의 정보 라인에 이렇게 전화를 걸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더 입을 다물어서 이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 경합주에서 힐러리가 다 앞서간다. 뭐 힐러리가 11% 벌렸다. 좋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트럼프는 모든 것을 거래로 보고 이익이 없으면 동맹도 없고 그래서 그가 당선되었을 때 한국의 통상 외교와 안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다라고 여기면 끝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미국 사회의 이 건강함은 서민과 중산층이 유지하고 있고 미국 사회의 상류는 다 썩어버렸다라고 봅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이 힐러리를 지지하고 있는 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마 미국은 앞으로도 정치와 국민들 간의 괴리는 훨씬 더 심하게 벌어질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기득권들이 손을 써서 기어코 힐러리를 당선시킨다면 미국 사회는 아마 광범위한 시민 불복종 상태에 접어들면서 혼란에 빠져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